네, 글로벌 투자의 중심 글로벌 식스 이제 월가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항용 위원님의 분석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희입니다. 네, 이번 주 분위기 좋습니다. 9월의 마무리도 뉴욕 증시가 아주 잘하면서 이제 4흘째 상승을 보였고요. 분석과 함께 엔비디아가 또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앞세우면서 사우디스가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9월을 정말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 오늘 시장에 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3대 지수가 약보 마이너스 0.2% 정도로 출발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우식이 0.2%, S&P이 0.4%, 나스닥이 0.3% 정도 올라갔습니다. S&P 500과요, 나스닥은 각각 올해 9월 들어서요, 3.5%한 5.6% 올라가면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의 9월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9월이 어렵다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오히려 주식을 팔았거나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주식에 대해 불안하면서 주식을 좀 줄이거나 사지 못했던 분들, 현금 비중을 많이 물렸던 분들은 한마디로 머쓱해지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저희가 통계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통계는 통계일 뿐이라 말씀드렸고요. 통계를 자주 말씀드린 분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공포에 떨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많이들 아는 격언 중에 하나가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와라 그랬는데요. 5월에 팔고 지금 또 아직 안 돌아왔으면 올해 주시장은 여전히 크게 손해본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주시장은 꾸준하게 앉아있고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 분산 투자하면서 그게 최선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는 키뱅크와 시티그룹이 오늘 하루에 각각 230에서 250으로 그리고 200에서 210으로 올려놨고요. 로빈훗은 아시다시피 9월 22일자로 S&P 500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한 3, 4분기 만에 처음 역시 이제 겨우 들어간 데 성공했는데요. 주가 놀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급등했죠. 사상 최고가를 일단 로빈훗도 오늘 하루 주식시장에서 주인공임에 틀림이 없겠습니다. 역시 또 하나 이번 3분기뿐만 아니라 9월에 정말 놀랄만한,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테마 중에 하나인 금이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이제 $3,900도 좀 터치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역시 증시와 자산시장은 함부로 예측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약세장이라고 했던 이 9월이 이렇게 화려하게 마무리를 하게 될 줄이야요. 네, 엔비디아를 앞세우면서 이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나타냈고요. 자, 오늘의 그 인사이트 통해서 좀 더 주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중국과 충돌을 대비해 미사일 생산 증가. 트럼프 대통령이 핵 역량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국방부가 중국과 향후 충돌을 대비해 미사일을 무려 2배에서 4배까지 증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관심 받는 방산주 더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방위 산업을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접근하시면 그렇게 되면 진짜 큰 코 다친다 말씀드렸고요.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국방을 현대화한다라는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과거 시대의 어떤 재료로서 접근하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엊그저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름 단독 특집 기사를 아주 장대한 기사를 썼는데요. 오늘 그걸 제가 좀 간단하면서도 시청자분들한테 특히 주식시장 투자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방산 업체들한테요, 미사일 생산량을 현재의 2배에서 4배까지 늘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이라든 나라에 대한 어떤 방어, 러시아에 대한 방어 이런 쪽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국방장관이 군사력 확대라든가 군수품 생산 촉진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고, 그 와중에 여기에도 일부 정부 지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간혹 기사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사일과 관련된 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 RTX, 제너럴 다이내믹스, L3, 해리스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워낙 잘 아시는 거가 되겠고, 노스롭 그루만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RTX는 레이션 테크놀로지 패트리엇 미사일로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로켓 서브 시스템, L-시리즈는 미사일 부품 등을 공급하겠고, 이것들이 단독 내지 서로 협업을 많이 합니다. 이쪽에서 그런 쪽에 보셔야 되겠고요. 올해 들어서요, 로키드 마틴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평균 한 30%의 상승하면서 대부분이 사상 최고가 수준에 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로키드 마틴은 처음에 미국 정보 효율 부서를 담당했던
일론 머스크가 작년 12월과 연초에 걸쳐서 누가 전투기가 필요하냐. 이제 요즘은 이제 무인 드론 같은 거 나는데 이게 필요 없다는 압박도 했고요. 실제 국방부에서 물량을 줄였습니다. 계약 물량을 줄이면서 약간 수요가 더 둔화된다는 얘기하면서 작년 최고가 대비 보면 30에서 35%까지 떨어졌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눈에 띄지 않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역시 이런 재료가 있었다. 그리고 정책적 변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향후 이제 국방 예산 늘린다고 그러고요. 유럽도 늘린다고 얘기하고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숫자, 군인의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30년, 50년 전의 군인이죠. 지금은 전부 다 국방 현대고 각국은 병력 자원의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 뭐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다 마찬가지. 미국도 당연하겠죠. 유럽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 예산은 꾸준히 증가합니다. 2017년부터 현재 올해까지의 미국의 방위 예산도 꾸준히 올라놨다는 그림을 블룸버그발 통계를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미국에서의 지금 2010년부터 앞으로 2035년까지도 거의 직선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방위 산업. 이것은 누가 대통령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대표적인 종목 보면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는데 이거는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게 보잉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게 민간 항공기 그리고 군수 전투기 다 마찬가지 로켓 다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인 엔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미국 최대의 방위산 업체인 거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도 있고요. 레이션 테크놀로지 앞서도 말씀드렸던 우리 대표적인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군사라든가요, 그 무기 관련된 것들은 소위 이제 밀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그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않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 대부분 ETF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방위산업 관련해서 ETF란 서너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편하고 가장 무난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블랙락에서는 ITA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200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했는데요. 은근슬쩍 또 올라갑니다. $210 수준 가면서 오늘 현재 사상 최고가를 일단 마감됐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보잉, L3AS, 로키드 마틴 등 전통적인 방위산 업체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SHL도 쉴드라는 건데 글로벌 X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요. 글로벌 X에 방위산업 테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방위산업인데 테크, 기술에 포함된 것. 여기 딱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팔란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9%나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L3 헤리스 같은 경우, L3 헤리스도 우리나라에서 이번에서 3조 원짜리 큰 그 고고도 무슨 정찰 비행기 샀다는 게 바로 L3 헤리스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제목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요즘 방위산업하고 국방하면은 이제 드론을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ARKQ를 많은 분들이 방위산업을 얘기하진 않는데 저는 이것도 역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인데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군인 대신에 로봇 병기 이런 것들이 공상영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요즘 많이들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크레이토스라든가요, 에어로바이러먼트, AB앱 이런 거, 로켓랩 이런 것들이 여기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RKQ 이런 것들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좀 확산해서 생각하면 방위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 보유 종목 이런 것들을 좀 비교 검토해 보시면서 평화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장기적으로 투자해 주시면 여전히 좀 관심이 될 만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방산주 간밤에 뉴욕 증시 아래에서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방위 예산이 꾸준히 증가 추세인데요. 이한경 위원님이 계속 강조한 이 방산주 아마 계속 스터디 해보셨을 것 같고요. 국내 미국 할 것 없이 관심 받는 방산주 또 관련한 ETF도 같이 계속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가에서 주요하게 보는 오늘 뉴스 헤드라인 첫 번째는 오늘 TSMC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TSMC의 강력한 실적 기대감, 두드러진 실적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종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TSMC 소식 첫 번째로 전해주실까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 TSMC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완전히 상향시켰습니다. 투자 의견을 중에서 매수 올렸고요. 목표 주가도 많이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C 항상 사실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비교가 됐던 기업인데요. 사실상 월가에서는 삼성전자랑 비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만큼 TSMC의 독보적인 영향, 대만을 상징하는 그런 국보급 기업이 바로 TSMC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타이완 달러 기준으로 보면요. 1388에서 1588달러 꽤 많이 15% 정도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이게 뭐냐?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이렇게 목표 주가를 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만 달러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수요가 꾸준하다는 거, 그리고 대만 달러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압도적인 가격 결정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에도 확인했다시피 AI 수요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앞서 계속 똑같은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머쓱해지는 구간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AI 수요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현재까지는 보면 TSMC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을 갖고 납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모건 스탠리는 2026년과요. 2027년 주당 순이익을 기존 가격 대비요 10에서 14%까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의 목표 이익의 전망을 상향하면 이건 당연히 목표 주가도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원래가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좀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엔비디아, TSM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네, 올해 111%나 급등한 이 종목, 네, 궁금하시죠? 6개월 새 105% 오른 셀시우스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할까? 이 종목이 저희에게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음료, 이 다이어트 관련한 음료라고 해서 소개를 해주신 바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오르네요. 네, 올 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젊은 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마트나 이런 데서도 요즘 많이들 다양한 맛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막 큰 대형 마트에서도 이제 박스로 해갖고 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대표적인 에너지 드링크 기업으로 후발주자이지만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 모건 스탠레이에서 투자 의견을 또 다시 올려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 라인의 성장이 또 회복되고 있고 최근에 그 인수한 알리안 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브랜드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같이 코워크를 하면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61달러에서 70달러로요. 15% 올려놨거든요. 지금 가격 대비 한 23%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도 가격 인상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여전히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미국 일반적인 최근의 트렌드 중 하나가 흔히 얘기해서 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해서 콜라라든가 또 하나는 사이다죠. 이런 류에 대한 그 소다의 음료가 상당히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에 이런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수요가 뭐 완만하면서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시장의 대표적인 트렌드가 아닌가 싶네요. 네,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주식은 과매수 주식이다. 네, 주간 상승률 6% 이상 그리고 RSI 70 이상. 그러니까 주의하자라는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RSI라는 거는 이제 상대 강도 지수라고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지수 중에 경제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하면서 차트 공부는 뭐 해야 돼요 얘기하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은 차트 공부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뭐 펀더멘탈에 대한 평가가 좀 정직하지도 못하고 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좀 어떤 그 객관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위 차트 분석 그런 공부를 하는데요. 미국은 거의 99% 펀더멘탈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본에서부터 나온 그런 경제적 기술적 지표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단점 말씀드려서 차트라는 거는 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더라도 저는 99% 통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월가에서 많은 분들이 그나마 인정하는 지표가 하나 있다 그러면 딱 하나 있다 그러면 RSI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타이밍을 보는 것이 아니라
RSI가 70 이상이 되면 야 이건 너무 좀 과하게 매수됐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매수하지 않는다. 무리한다는 거는 레버리지를 하지 않고 자신 없는 가운데 무조건 사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반대로 30 이하가 되면 과매도. 과매도라서 무조건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시가로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좀 무리해서 사고 이 정도는 아니면 되겠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CMS에서 찾은 것은 이런 과매수 70 이상인 데다가 또 주간에서도 또 많이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뽑아놨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와중에서 여전히 목표 주가까지 괴력이 높은 것도 있지만 목표 주가 대비 많이 올라간 것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마라톤 페트롤리움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아쉽지만 인텔이 또 여기 또 들어간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항용 위원님 해외 현지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월 20일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시겠네요. 네, 조심히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